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성국 평론가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거부권을 700번 이상 사용한 대통령도 있으니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자, 지금 최상병 특검 난리가 났습니다. 좌파들 공작, 게임 끝, 윤석열 대통령 승, 결정적 팩트가 터졌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보세요. 본질 벗어난 최상병 사건, VIP 경로설은 좌파 공작,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법률상 수사 권한이 없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권 남용이 본질인데도 좌파 미디어에 의해 이른바 VIP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로 호도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좌파 공작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사태 해결의 첩경이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정에 해박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지휘관이 불이익을 얻지 않게끔 잘 조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통은 이를 경로로 받아들여 전파한 이들의 의중을 간파해야 한다라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도 내용의 본질은 따지지도 않고 통화 횟수가 26회였다는 사실만으로 정북 좌파가 외압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치로 병력 면제를 받았고 군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전제하면서 화는 군의 정치 상황과 동향을 명명백백하게 알았을 때 나는 것인데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군 조사 내용을 보고 경로를 했다는 시나리오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도 보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가 열렸고 바로 탄핵 국면으로 이어졌다라며 당시 수사 지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 사정을 제일 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VIP 경로설은 임성군 전 해병 1사단장 책임론이 담긴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본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는지는 대단히 지엽적인 내용일 뿐인데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본질처럼 보도되는 건 상식 밖이라는 여론이 법률과 군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 수사단장에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가당치 않다는 법률 해석이 압도적이지만 언론만큼은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외에 어느 누구도 VIP 경로설을 부정하고 있지만 경로 여부를 두고 범야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성추행 피해 여군 자살 사건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의 사망 사건은 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이 법률로서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군형법 전문가는
지난해 8월 이 개정법에 따르면 헌병이나 군 검찰 등 군 수사기관은 처음에 잘 모르고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수사하는 도중에 일반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임을 인지, 즉 알게 되면 바로 민간 경찰이나 검찰 등의 사건을 이첩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방해와 수사 축소 위협은 처음부터 억지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좌성량 미디어까지 길길이 날뛰며 대통령 책임론을 거들먹거리며 국가의 안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부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관계자들을 빼건 넣건 보고만 하므로 경찰이 관계가 있다고 보면 또 재수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본인들이 수사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외압 위협까지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군 간부도 대통령이 경로를 했건 당부를 했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사단장 이름이 포함된 최초의 보고서를 즉시 결재하면서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수순으로 번져버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육군 54단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당시 예천 지역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신속 기동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 권한까지 가지고 있을 때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로 넘기냐 마느냐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모들과 별도 회의를 가져서라도 진상규명과 자체 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핵심이 요거죠. 다 나왔죠. 보세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초급 간부 처벌 의혹.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주라고 이야기한 게 와전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방부 장관 통화 초급 간부 처벌 의혹. 지난해 여름 해병대 수사단이 최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사단장부터 부대 중사까지 모두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급 간부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를 당시 전달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최해병 사망 사건이 벌어진 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돌아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홍수나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질책성 당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해병대 수사단의 최해병 사건 조사 결과를 놓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부터 현장 부대
중사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하며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들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로 전달됐고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만큼 통화는 7월 31일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오전에 해병대 수사단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안보실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임성군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고 임성군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각이 좀 맞춰지시나요? 조각이 좀 맞춰지시나요? 자, 박주현 변호사가 최상병 특검 쟁점화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해병대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 아닌가? 북괴와 손잡아 해병대 지휘부, 국방부 지휘부를 혼란시키는 부정선거 특검하라. 정리해 드리자면 딱 한 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까딱 안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